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출연이십니다. 네네네. 네,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예.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게 다예요? 어떡하지? 아, 뜨겁게 너무... 많이 시청해 주십시오. 네, 뭐 워낙 일이 많으셔가지고 그 회의가 거의 하루에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국민의힘이나 어느 당이나 가장 바쁜 보직이 네. 원내수석이에요. 네, 맞아요. 네, 원내수석은 당하고 원내를 연결하기도 하고 의원들 사이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다 좀 해결 또는 연결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당과의 관계에서도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일이 많고 그 일의 성격 때문인지 월화수목금에 아침에 회의 3개씩이 다 잡혀 있어요. 네.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자님들은 본인들 발제 때문에 아침에 전화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항상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전화 통화가 안 돼요. 네. 오늘 아침에도 뭐 기자회견 하나 하고 오셨어요. 예, 기자회견 하느라고 2개 하셨어요? 운영위 소집을 좀 하자는 요구 기자회견 하나 하고 감사원 관련돼서 어제 중요한 판결이 그제 중요한 판결이 대전고등법원에서 나와서 감사원에 대해서 좀 규탄하는 기자회견 2개. 우선 운영위 소집 요구를 하셨는데 운영위 왜 이렇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혹은 많은데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정말 살펴봐야 될 건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왜 안 여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운영위 소집을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국민의힘이 지금 응해주질 않고 있어요. 제가 원내수석이 된 뒤로는. 아니 수석 간 그 협상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저께도 이제 이양수 수석한테 운영위를 좀 열 수 있게 해달라. 아니, 왜냐면은 정신전력 군 정신전력 교재 때문에 대통령이 대노했다고 하는데.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안보실, 대통령실 안보실이 같이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같이 만들었는데 뭐 누가 대노를 하는 거죠? 누가 누구한테 대노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또 드렸었고 이양수 수석한테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 다시 3실 체제로 재편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점검해. 그다음에 제2부속실 뭐 이런 논의는 계속 뭐 보글보글 끌어 나오는데 국회하고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점검해야 되니까 소집할 수 있게 해달라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절대 안 돼? 이유가 뭐예요? 이유요? 누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겠죠. 누굽니까 그게? 모르죠 저는. 하여튼 절대 안 된다 그러셔서. 아니 이유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상임위를 여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도대체 대통령실과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심지어 그래서 본인들도 제2부속실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도 말이 많이 나오고.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논의 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열어야죠. 절대 못 연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언제까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계속 안 열 수는 계속 없죠. 저희들이 요구를 할 테고 언제까지 계속 안 열 수 있는지 한번 저희도 보려고요. 민주당은 만약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국회를 열지 않을 때 상임위 개최를 안 할 때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운영위는 지금 위원장이 윤재옥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 소집이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운영위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위는 뭐 저희가 뭐 대통령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런 천공 뭐 문제라든가 뭐 등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은 굉장히 많은데 뭐 속 시원하게 뭐 해결되거나 알려고 하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진 게 별로 없다. 답답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부분이 당과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재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딴 건 몰라도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기대와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왔잖냐. 좀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그런 시금석 차원에서 운영위 좀 소집에 응해달라. 우리가 뭐 운영위 열면은 뭐 저희가 무슨 뭐 폭탄을 던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역시나요.
변화는 없다. 전혀 변화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다. 1도 변화가 없다. 1도 변화 없습니다. 근데 절대 안 된다. 누군가의 지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이양수 수석의 주장이라고 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봤을 때는 누군가가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있겠죠. 그게 한동훈 위원장은 아닐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정당에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해야 되는 정당 질서가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얘기도 했어요. 제2부속실 설치 공감하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민주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대화하자면서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제의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특별감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기자들이 막 물어보길래 네. 우리는 뭐 직접적으로 들어본 게 없다. 이렇게 뭐 언론에 대고 공표만 하고 언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접촉을 해올 수는 있겠는데 이 정부 들어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세게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 정작 온라인 플랫폼법 논의하자고 2+2에서 얘기하면 안 하겠대요. 대통령은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이 얼마 전에 증권거래소인가요? 네, 갔어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딱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체제에서 상법 개정안 정부안이 나와 있어요 지금 국회에. 그래서 논의해보자 법사위에서 이번에 안 하겠대. 왜요?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막 선심성이든 어떤 거든 막 표를 갖고 있는 건 막 던지는데 정작 국회에서 그럼 그거 법안 발의돼 있고 논의될 준비가 다 돼 있으니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좀 알 수 없는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도 혹시나 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우리 당에 뭐 얘기를 안 하니까요. 아니 대개의 정치 문법은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야당한테 먼저 우리가 이런 거를 하려고 하니까 협상을 합시다. 그런 다음에 발표하고 신속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일이 성사되는 과정으로 알잖아요. 아니 야당하고도 아니고 여당하고도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여당하고도요? 아니 그 말씀드렸죠. 온라인 플랫폼법 얘기하시길래 대통령이 그럼 논의하자 법안 7개나 발의돼 있다. 그럼 정무위 차원에서 안 한다는 거 저쪽 당. 정무위 저쪽 당에서 아예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2+2에서도 안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금투세 정부안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논의하자 상임위에서 안 한다는 거잖아요. 이유야 저도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그 정도로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언론에서 그렇게 막 뭔가 진짜 되나보다라고 기사까지 나왔으면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이거 하자.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하자. 상법 좀 논의하자. 순서 앞당겨서 하자. 아니, 근데 온라인 플랫폼 뭐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엉덩이 뒤로 완전히 빼고 있다니까요. 이유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말만 앞세우고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 뭐 포퓰리즘 정치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표퓰리즘이죠. 표퓰리즘. 표퓰리즘 정치다. 지금 자꾸 그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동산 관련된 것도 막 얘기하는데 지금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사설 쓰는 거예요. 이거 뒷감당 어떻게 되냐 이거. 재건축 완화에 대해서 매일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뒷감당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말만 하고 실제로 되는 것은 없는. 아니 예를 들어서 개시경 금지법. 어제 통과됐죠. 정부가 세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막 얘기했잖아요. 왜 딴 나라 가서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하는데 외국 가서 얘기했죠. 정작 농해수위에서 통과시킬 때 국민의힘 의원들 다 퇴장해 버리잖아요. 진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했어요. 농해수위 이거 통과시킬 때. 그러면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거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래놓고 이제 언론 플레이는 김건희 여사법 이렇게 굉장히 김건희법 이렇게 기이하고 기괴한 당정 관계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동안 저도 정당 출입 오래 해봤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데. 저도 이렇게 기이한 관계는 처음 봅니다. 아니, 대통령이 상법 좀 해보자 그러면 여당이 들고 와서 야 이거 하자. 논의라도 한번 하자. 하는 신용이라도 좀 하자. 이렇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굉장히 기이한 상황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면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제2부속실도 그렇고 이거 다 언론 플레이에 불과했다라는 지금까지는 확실히 좀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제안을 공식적으로 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치개혁 의제로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이 되면 세비 반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호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민주당이 안 왔어요? 저희 아직 뭐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게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들은 이제 공직 생활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퇴직금이 다 날아가는데 국회의원들은 그런 게 없다. 재판 지연을 방탄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이게 계속 지연되는 걸 보여주면 국민들한테 이 나라의 사법 체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인식시킬 수 있다. 아주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만 저격한 겁니까? 여야 공이 이제 정치인들 관련된 사건들이 오래 걸리는 경향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네. 부분은 좀 바뀔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저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도 네. 대부분 시간들이 오래 걸리긴 하죠. 근데 그 부분을 그러면 네. 사법부의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푸는 게 전공법일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제가 라디오 프로 들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자가 비판하던데 무슨 네. 얘기냐면은 국회의원들의 경우에 재판 지연하면 세비를 토해내게 한다고 해서 그럼 재판을 신속하게 국회의원들이 하겠냐. 예, 예. 이게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예.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도 하고 재판 중인 뭐 그 재벌 총수들이나 그다음에 평범한 뭐 또 공무원들도 있고 직장 생활자들이 있으면 이분들 다 월급 안 줄 거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뭔가 국회의원 또는 어떤 국회 또는 정치 좀 넓게 보면 네. 혐오하거나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거기에 호소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아, 정치 혐오 호소인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본인은 좀 기존 정치인과 다르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자칫 잘못하면 이게 안철수 전 대표처럼 될 수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요? 안철수 전 대표도 막 국회의원 숫자를 막 대폭 줄이자 막 이런 막 그 주장을 했었죠. 주장을 막 했었고 여의도 정치는 마치 엄청나게 막 후진적이고 완전히 썩어 있고 막 이런 식의 발언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취지의 발언 많이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분이 내세웠던 정치개혁이 본질을 건드리는 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어떤 포퓰리즘적인 그런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종합해 보면 실제로 언론에 발표된 내용들과 다르게 민주당의 진정성 있게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제안한 게 없다. 그러면 혹시 민주당 쪽에서 아니 당신들 이런 거 하자 그러면서 왜 연락이 없냐라고 이양수 수석하고 수시로 통화하실 테니까요. 뭐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있고 또 해도 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이 제안을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그럼 예컨대 지금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그냥 알아서 하면 돼요. 우리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처음부터 제2부속실 필요하다. 이거 사고 터진다는 얘기 계속 했잖아요. 했었죠. 이제 와서 뭐 선심 쓰듯이 제2부속실 만든다는 게 너무 웃기긴 한데 아니 저희들은 정작 계속 얘기했고 이건 야당의 협조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면 되죠. 이거 뭘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옛날부터 이거 문제 터질 것 같다. 김건희 씨 이거 이쪽 이 관련된 부분 문제가 터질 것 같다. 이런 식의 문제제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면 되고 특별감찰관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감찰관의 경우에도 해야 된다는. 특별감찰관의 경우는 제가 더 할 말이 많은데 대통령 공약사항이에요,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기억나실 겁니다. 인수위 시절에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 당시 장제원 의원이 아마 당선인 비서실장이었어요. 대노했어요. 언론에. 우리 당선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해놓고 2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면 되는 건데 뭘 이걸
너무 궁색하고 기괴한 장면이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 제2부속실하고 특별감찰관을 계속 안 하다가 지금 꺼내는 이유는 김건희 특검법 요거랑 좀 빠터하자. 아니, 이걸 빠터할 대상입니까 이게? 본인들 대선 공약을 왜 갑자기 우리하고 빠터를 해? 사실 저희는 이걸 하겠습니다 했으면 그걸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우리 거하고 빠터를 해? 그냥 하면 돼요 이거는. 네, 그냥 알아서들 하셔라. 알아서 하면 돼요. 네. 우리는 예전부터 협조하겠다 그랬고 예. 당연히 하는 거고 이렇게 네. 얘기해왔잖아요. 자, 그리고 그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뭐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이제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하려 했지만 그거는 실패했어요.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이 쌍특검 어쨌든 9일날 재표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통과되는 거냐? 민주당의 시간이다. 민주당이 아마도 1월에는 안 할 것 같고 2월 넘어서 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언론의 분석은 있는데 민주당은 좀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까? 저희는 뭐 어떤 시간을 못 받고 있진 않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원내대표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부권이라는 이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고유 권한이 네.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될 수 있는 권한이냐에 대해서 저희는 따져보고 싶고 네. 헌법적으로도 그렇게 따져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가져가서 권한쟁의 심판을 해보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 과정에 있는 거고 네. 이런 무슨 검토 과정이나 검토 없이 무조건 재표결을 해라. 날짜 네. 박아놓고 해라. 전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헌법재판소로 이 거부권과 관련된 것이 계류가 되면 김건희 특검법은 표결을 못하게 됩니까? 그건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런 법적 제재 사항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나눠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이거 가지고 있다가 총선용으로 공천이 다 마무리되면 표가 180표 이상이 확보될 때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다. 재석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은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요. 뭐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합리적이에요? 그런 비판은? 아니 저희들이 매번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 쌍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쌍특검 진행하자고 주장을 해왔던 세력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건 제가 증인입니다. 그죠? 예. 그거 안 된다고 막아서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게 만든 사람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렇죠. 그 패스트트랙 날짜 다 채워서 네. 지금 통과된 겁니다. 이 법을 총선용이라고 보이게끔 네. 만든 장본인들이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렇게 해놓고 네. 그리고 지금은 총선에 자기네들 총선을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자기네들 원하는 스케줄대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민주당으로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진짜 지금 어쨌든 그 정치 고관여층이라면 다 아는 그 지난 과정의 역사를 좀 함부로 표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비판인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거부권, 대통령이 너무 거부권을 자주 행사하고 있잖아요. 벌써 7번째죠. 너무 자주 행사하는 네. 정도가 아니라 네. 역대 대통령 중에 네. 본인 또는 본인 가족에 대한 수사를 거부한 대통령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상 처음이에요. 유일한 대통령이에요. 예. 근데 거부권을 이런 식으로 자기 또는 자기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쓰는 권한이냐, 네. 거부권이. 네. 그런 정도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냐. 이런 부분 이제 검토 안 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예컨대 뭐 아들 문제가 있어, 뭐 부인 문제가 있어, 딸 문제가 있어, 다 거부.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이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선례를 남길 수 있는 거죠. 네. 그 사면권도 제한 없는 고유 권한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 장모, 네. 자기 뭐 아들, 딸 다 사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신성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은 처벌 안 받았잖아요. 예, 예. 왕족이 생기는 거예요. 왕족이. 예. 그러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신성 가족이 됐다. 사실상 왕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 지금 현대 법치주의가 다 적용이 안 되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을 봐라. 민주당에게 매우 불리한 구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가봐야 공익을 다투는 것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실현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서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지만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이 민주당에게 불리함으로 각하될 수 있다, 기각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벌써부터 하거든요.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도 당연히 염두에는 둬야 되겠지만 네. 저희들 고민의 본질은 그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도 보면 탄핵 같은 경우 네. 헌재 구성 때문에 좋은 결과 안 나올 거다. 맞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국회의 의무와 역할을 방기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고려의 대상은 될지언정 네. 고민의 본질이 될 수는 없고요. 네. 여튼 저희들이 헌법적, 법리적 검토들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좀 기다려 보시죠. 그렇군요. 예. 언제 합니까 이거는? 검토를 어느 정도 해야죠. 이건 사상 네. 처음 시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역사상 처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모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쟁점이어서 좀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이거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야당 사건이죠. 대표가 죽을 뻔한 사건이에요. 네. 예, 살인미수 사건인데 어쨌든 본질보다는 비본질이 상황을 흔드는 웹도덕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왜 헬기 탔냐, 얼마 냈냐, 자기 돈 아닌가, 특혜 아니냐 이제 막 이런 시비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너무 대응을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사방팔방 흩어지게 만드냐. 좀 정치하게 대응을. 그런 평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책기구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책기구의 향후 활동을 좀 지켜봐 주시죠. 네. 예. 그 끝이에요. 근데 이 수사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들이 있고. 그래서 뭐 원내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최고위 때나 네. 원내 정책조정회의 때 얘기했어요. 수사 결과가 이상하다. 네. 문제가 많다. 네. 특히 보세요. 네. 이분의 어떤 당적 부여부나 또 여러 가지 신상 정보 같은 경우에 대해서 네. 비공개를 하면서 비공개 이유조차도 비공개하는 게 그렇죠. 어딨습니까? 이유를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 이런 이유 하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라고 해서 비공개 여부의 적절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해줘야죠. 예. 묻지도 따지지 마. 그냥 내가 비공개한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사실상. 저는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네. 공개하면 공개한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죠. 비공개하면 비공개 이유를 설명해야지 예. 비공개한 이유도 비공개하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신상 정보의 경우에는 네. 뉴욕타임스에는 다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라시의 형태로 예, 다 나왔어요. 처음에 뭐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고 변명문도 일부 언론에는 네, 나오고. 선택적으로 나오고. 이게 무슨 비공개예요? 예. 그러니까 비공개도 아니면서 비공개라고 하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공개 이유도 비공개하고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네. 불투명하죠. 근데 지금 뭐 진짜 기이한 현상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 기이한 현상들을 민주당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이한 현상들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조직해서 이 기이한 현상을 바꾸는 노력을 좀 하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사본부 네. 국수본도 항의 방문 저희가 갔죠. 네. 수사 결과 발표하기 맞아요. 전에 예. 행안위에 경찰청장 불러 나와서 현안 질의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하라고 오늘 요구했고 네. 안 하면 저희가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걸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정치인이 그거에 지금 뭐 맞아요. 그리고 보도를 잘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도 문제예요.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수본 항의 방문 간 거, 경찰청장 와서 한 거, 뭐 이런 것들 제대로 좀 보도를 해주셔야죠. 적극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 좀 적극적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는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는 다 나오는 건 또 우리는 또 보도를 잘 안 하고 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건에서 2015년에 새누리당에 입당했던 이 사람이 작년에 민주당으로 위장 입당을 한 거잖아요. 왜? 이재명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확인하거나 파악할 목적으로, 그리고 뭐 그 본인의 이제 진술, 경찰 조사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태극기 집회를 자주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극우 유튜브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극기 집회에 자주 출석하는 참여하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종합되는 부분이 있죠. 네. 종합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 종합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네. 비공개 이유조차도 비공개하니까 답답하다. 저희들이 네. 굉장히 기이하다고 보고 있는 네. 거고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얘기도 좀 했습니다. 그 변명문 내용 중에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내용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그러면은 대통령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있다. 그런 더라. 의혹이 있다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이것도 뭐 도는 소문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좀 제대로 알려져야 이런 혼란과 혼선 그리고 이 혼란과 혼선에서 유발되는 가짜 뉴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타임즈는 다 보도한 내용을 보도 안 하고 비공개까지도 뭐 용인할 수 있겠지만 비공개 이유조차도 비공개하는 이런 식의 불투명성으로는 이 혼란과 혼선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금 국회 운영위를 열어서 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운영위를 안 열어. 국민을 상대로 막 이렇게 입장 발표가 나오는데 실제로는 야당한테 그런 제안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이 속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대국민 정치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한동훈 위원장을 따라다니면서 연호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많은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겁니까? 뭐 그분들이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쪽을 좋아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바로는 겉으로 말하는 것하고 속이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고 과거의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하고 기이한 게 굉장히 많고 이 정도에서 그런 건 확실히 아니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 해버리는데요. 그거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적을? 아무리 보수 정권 하에서도 그런 적은 없고.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이 교재를 도대체 누가 왜 만들라고 지시를 한 건지, 그런 것도 안 드러나잖아요. 왜 회의를 한 건지 지금 이게 답답한 게 한두 가지 아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동해를 또 일본해라고 미국 국무부에서는 또 규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거 하지 말라고 외교부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아무 얘기도 대응도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갖고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많잖아요, 의원님. 근데 실제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부분 합의에 의해서 작동되게 돼 있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위원장의 권한과 위원장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돼 있죠. 상임위원장.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안 돌아가는. 그러니까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이낙연 대표가 2시에 탈당 기자회견을 합니다. 민주당의 129명의 국회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계 은퇴 요구를 했네요. 의원님은 여기 명단에 안 올라가셨어요? 네. 왜 안 하셨어요? 아니 원내 지도부는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지도부는 안 하기로. 지도부는 빼기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저희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안 하셔야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혹시 연락 개인적으로 해보신 적?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 안 해봤어요. 그리고 명분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명분이 없다. 그 명분이 있었으면 국회의원들이 저런 식으로 의사표명 안 하죠. 명분이 있으면 그래 뭐 이해는 좀 되네 이런 식의 반응이 있겠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런다고 보세요? 제가 뭐 그분 마음속에 들어보진 않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경선 불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할 건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평가하는 건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제는 원칙과 상식 3분이 탈당했어요. 윤영찬 의원 남았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말하지 않겠어요? 존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제 원내 수석이다 보니까 표를 모으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이 179, 뭐 180이라는 숫자에
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맞습니다. 뭐가 그나마, 일이 되게 할 예, 그나마 일이 되게 하는 예, 것과 못하게 하는 거의 그 수. 예. 그래서 어떤 당원분들은 막 다 떠나라. 쟤는 뭐 다 그럼 다 제가 보기엔 다 그게 표 숫자인데. 예. 다 어떻게든 이삭을 주어가지고. 예.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분들 당원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당원분들도 예.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대. 당연히. 예. 그러면 179가 또 필요하고. 어떻게 모아? 예.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그럼요. 없고. 이제 저희가 또 작년 그 정기국회 때 네. 또 제가 상임위 간사들 열심히 쪼아가지고 예. 많은 법을 또 법사위로 보내놨어요. 법사위에서 아마 논의가 안 되겠죠. 네. 그럼 상임위에 해당 상임위에서 직회부 절차를 또 2월에 해야 돼요. 예. 그럼 상임위에서도 숫자가 너무 중요해요. 예. 예. 아. 근데 저보고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말- 너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세게 얘기 안 하냐,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세게 얘기 안 하냐. 그러면서 또 이 일은 해라, 저 일은 해라, 이러니까. 어쩌란 네, 말이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저는 그냥 이런 데서 나오면 이제 알겠습니다. 절대 얘기할 예.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근데 당이 중요한 것은 리더십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의 선택, 그다음에 그 나머지 세 분의 선택,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의 선택, 이런 선택들을 정리 조정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없었을까? 안 됐다면 뭐 이건 그냥 바라만 봐야 되나, 이런 어떤 국민적 많은 궁금증을 분들이 여쭙습니다. 노력하셨고요. 네.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고 많은 분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 결과가 이거다. 이런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네. 결국은 합의가 안 민주당 됐어요. 단독 처리가 됐고, 유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여야 합의로 네. 해서 하기를 바랬지만, 이게 사실은 박주민 의원 법이 통과된 거예요. 국회의장법이 수정안이 통과된 거죠. 아시는 것처럼 가족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첫 번째는 합의 처리였습니다. 합의 처리. 두 번째는 합의해서 처리해야 될 신속 처리. 네. 근데 하여튼 이런 순서였는데 그래서 제가 합의 처리를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고, 사실 의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애를 많이 쓰셨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중재안을 내시기도 하고 보도 자료를 뿌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 합의 처리가 중요하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어요. 네. 이거 제대로 가동이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정부가 자료도 안 주고 정부가 공무원 파견도 잘 안 하고 예산도 그래서 식물인간처럼 있었어요. 예. 사실상. 예. 그러다 조기 종료됐죠. 맞아요. 예. 이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이태원 유가족분들이 배우신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무조건 합의 처리가 돼서 네. 가동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예. 특조위가 똑바로 돌아갈 수 그렇죠. 있게. 예. 그래서 의장 중재안이나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기조에 맞춰서 예. 저희들이 그 의장님이 내셨던 거고 저희들도 그런 것들 다 받아 안고 수용하고 하려고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진짜 합의가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근데 벌써부터 막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젠가요? 예. 그 어디서 발언을 네. 이게 뭐 국론을 분열시키는 뭐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고 예, 있어요. 예, 예. 거부권 행사하려고 지금 빌드업하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아,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까요? 설마. 뭐 안 하면 정말 좋겠지만 예. 나오는 멘트는 뭐 국론을 분열시키는 법이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네, 하고 있거든요. 예. 누가 동의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발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이런 법조차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죠. 예.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가족들이 이 엄동설 안에 오치투지하셨어요. 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희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 정부나 여당에서 얘기했던 것들 수용한 거예요. 일부. 다는 아니고. 예. 다 수용하게 되면 본질이 훼손될 부분은 못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를 거부권 행사한다면 진짜 네. 저희가 이제 협상 과정 다 까발기고 그냥 예. 막 다 진짜 엄청나게 공격할 거예요, 진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면 네. 모든 것을 다 협상 공개하겠다. 과정에 있었던 이런 것도 다 얘기하고 다 막 공개하겠다. 예. 지금 어쨌든 저희들은 네.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
엄중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을 향해서. 네. 만약에 이거 정말 거부권 행사하면 그때부터는 전쟁입니까, 민주당은? 아니 실제로 이런 법까지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에 의미가 뭐가 있어요, 이제부터? 예? 아니 저희가 이런 얘기까지 해요. 거부권 행사가 제한 없이 행사되다 보니까 심지어는 표결하기 전에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쌍특검법은. 그러니까요. 표결 전에. 그럼 이제는 대통령이 나 그 법 반대할 거야 그러면은 국회에서 뭐하러 논의하고 뭐하러 표결해요? 완전히 국회를 형해화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 그 법 거부할 건데 그거 야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할 필요도 없어. 나 그거 거부할 거야. 그럼 국회에는 의미가 없어져요. 근데 사실 인사청문회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인사청문회 지금 그렇게 인사청문회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의미가 없게 됐어요. 뭐 학폭이 나오고 뭐 별의별 아니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ICBM 쏘는데 골프 치러 가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군령권을 가지고 합참의장이 됩니까?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라고 SNS에 쓰고 이것도 하나도 검증 안 된 상태에서 문자자 문자 이게 뭡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나라를 맡아서 하고 있는 건데 정말 국민들이요. 야 이건 진짜 도를 넘어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 근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 하길 빌어야죠. 안 하길 바라고 안 해야 된다고 저희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저도 이제 공개 발언으로 거부권 행사를 마치 암시하는 듯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에 되게 제가 세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아니 얼마 전에 보도 나온 거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할 때 5명의 외부 형사법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했대잖아요. 김강호 경찰청장 어떻게 하면 되냐. 5명 중에 4명이 이거는 유죄다. 송치해야 된다 검찰로 했잖아. 그거 무시했다는 게 지금 최근에 보도된 거 아니에요. 뭐가 제대로 수사되고 있고 뭐가 제대로 진상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특조위가 사실상 야당이 완전히 장악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안 된다. 야당이 장악된다.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은 야 넷이에요. 의장 셋. 의장 셋. 네. 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민주당으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우리 김진표 의장님이 민주당 출신이신 것 같아요. 의장님이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 출신이시죠. 출신이죠. 네. 출신은 맞는데 맞죠. 네. 내용이 맞냐? 이제 이런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정조사 안 해주고 계신데 우리 김진표 의장님.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안 하나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사실 민주당이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할 때 걸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1특검 사국조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박정훈 대령 관련된 사건이에요. 이 그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이 정말 끔찍한 수준인 건데 그 아이들한테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국조 김진표 의장님이 결정하세요? 네네. 국정조사 관련된 법률적 절차는 저희가 다 밟았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 뭐 굉장히 많은 횟수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이것도 보도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9일 날에도 저희가 오송 서울 양평 고속도로 최수근 상병 관련된 국조 위원 명단을 이미 다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원들 한 20분 가깝게 서서 기자회견하고 촉구서를 의장님께 복도에 서서 기다리다 전달했어요. 복도에서? 네. 잘 안 만나주시려고 그래가지고. 근데 보도는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이런 거 왜 보도가 안 되는 왜 마치 막 민주당 이런 거 왜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 근데 진짜 그래요. 맞아요. 민주당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제가 현장 출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 말고 국회로 가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오늘도 감사원 같은 경우에 감사원 TF에서 기자회견 하고 이제 오후에 그 명단하고 장관들도 또 제출할 거예요. 저희는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 플러스 큰일이네. 어쨌든 지금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청구서를 복도에서 하게 만들어야죠. 저희가 계속 이제 이런 노력을 해야죠. 기자회견도 했고 촉구서도 전달했고 명단도 제출했고 이제 법에서 정한 거 플러스 알파 베타까지 한 건데 그래도 안 되면 뭐 계속 해야죠, 저희는. 진짜 좀 자괴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국회의원을 이렇게 해서 앉아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다. 그나마 그래도 뭐 국민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쌍특허법도 거부권은 행사됐지만 했고 네. 노조법 2, 3조 네. 노란봉투법이라고 네. 그러니까 방송법도 네. 했고 뭐 검사 탄핵도 했고 네. 뭐 이동가는 도망가시더라고요. 네. 하여튼 뭐 할 건 따박따박 하고는 있고 예. 국조를 하기 위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천막농성도 했었어요. 뭐 보도는 안 됐지만 예. 저희 의원들이 천막농성 했었어. 예. 기억을 그래요? 못하고 보도도 안 돼. 아, 천막농성을 언제 했어요? 했구나. 미안해요. 무조건 안 한다고만 하지 말고. 현장 취재를 가란 말이야. 제가 전용 의원이 천막농성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천막농성 냈었고 서울 양평간고속도로 천막농성 냈었고 해병대원 그 천막농성 냈었고 말씀드린 대로 뭐 기자회견은 뭐 수시로 하고 있고 의장님이 안 만나주는데 복도에 서가지고 기다렸다가 요구서도 제출하고 다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보도를 안 해주셨어요. 와, 오늘 완전히 그 박주민 원내 수석의 심경토로 거의 그 수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 왔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뭘 해주는 게 없네요. 한동훈 비대위가 왔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달라진 게 없어요. 대통령도 그대로인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대로인 거죠. 네. 예. 더 무책임하게 조선일보나 중앙동아도 다 비판사설 쓸 정도로 선심적 정책들만 던지고 있죠. 심지어 여당조차도 반대. 안 받고 있는 그런. 근데 이건 진짜 위험한 거 아닙니까? 재건축, 재개발 규제 확 풀어버리겠다. 안전진단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화끈하게 좋아 빠르게가 거의 이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일일이 평가하는 거는 좀 그렇고 네. 조선일보가 네. 낸 사설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네. 돼 있어요. 30년밖에 지은 지 30년밖에 안 된 아파트를 부수고 재건축한다는 것은 세계에 없을 국가적 낭비다라고 조선일보가 얘기를 했네요. 예. 건설사 PF 부실, 주택거래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으려는 정부 입장은 이해되지만 과연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냐, 시기와 상황이냐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뭐 선거 90일 앞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선거 앞으로 다가오고 하니까 뭐 검사들 다 내보내서 오로지 선거에 이길 생각만 하고 있는 정당이고 정부가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의원님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모저모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드리고 이제 원내의 특수성상 어떻게든 표를 모아야 되는 입장이고 심지어 국민의힘도 끌어올 수 있으면 끌어와야 되는 게 저희들의 숙명이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난 금요일에 야사당이 모여서 특검법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규탄대회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상의 그 지난 박근혜 촛불 이후에 있었던 개혁입법연대, 탄핵연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야사당이 이른바 특검연대를 기화로 해서 새로운 연합정치를 좀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실제로 있습니까? 지난 주말에 관련된 집회가 시민사회 주도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 장경태 최고위원이 가서 발언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주 나와서 이런 말씀 해주세요. 아셨죠? 나와서 맨날 우는 소리 하는 텐데 열심히 하고 기회에 대해서 불러주시면 또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방 챙기고 계시는 박주민 의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또 있어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네, 가겠습니다.